안녕하세요. PC앤베스트 PC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나스닥 지수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코로나 침체 이후에 쉬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9월에 12,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찍고 지금은 1,600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이거죠. 지금 기술주들의 퍼가 프리미엄이 한 100배 이상 이걸 훌쩍 넘겨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과거 IT 버블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버블이 붕괴하고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 아닐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사도 되나, 괜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전문가를 하나 딱 찍죠. 그래서 지난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증시 조정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딱 보고, 아 그때 잘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잘 맞추겠지, 이렇게 하면서 결론만 딱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야 된다는 거야 마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꼭 틀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돌팔이네 감이 떨어졌네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또 정확히 연속으로 맞출 것 같은 그런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일단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연속해서 정확히 신처럼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없다, 이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경제지표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거가 명확한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스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고 또 언택트 수혜주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논쟁에 항상 아마라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라의 법칙이 뭐냐면요, 혁신적인 기술, 이런 기술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초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고 또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바로 아마라의 법칙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2017년 11월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브리핑 자료를 냈던 건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2017년이면 그때도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 종목들 아니면 이런 산업이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제목이 아마라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SNS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걸 하는 싸이월드가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되게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오류도 많고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하고 별다른 파급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04년 이렇게 뒤늦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와 거의 유사한 게 바로 페이스북이죠. 근데 이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7,100억 달러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840조 정도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5조니까 우리가 이 싸이월드를 이 세계 시장에만 이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어차피 잘 키워냈으면 이게 엄청난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거의 최초의 SNS인데 굉장히 아깝다 이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IBM이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겁고 배터리 수명도 짧다 이래서 거의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졌죠. 그래서 인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애플이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당연히 애플도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혁신이 되는 이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기술 혁신이 당장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당장에는 이게 사기네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테니까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2017년에 이 상공회의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도주들을 빨리빨리 대출받아서 투자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못한 게 아깝고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버블이네 아니네 논쟁이 있을 때마다 아마라의 법칙 이거를 얘기하면서 버블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긍정적인 분들의 의견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잘 맞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버블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아마라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이 다른 면을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린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고 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소평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 아마존과 나스닥 지수를 보면 뭐 확실히 알 수 있죠. 만약에 닷컴 버블 꼭지점에서 아마존닷컴을 우리가 매수했다면 원금 그대로 회복되는데 8년이 걸렸고요. 역시 닷컴 버블 이 꼭지점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뭐 ETF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딱 매수를 했다면 원금 회복까지 15년이나 걸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라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 두 번째 내용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술 혁신의 초기에 있는 아니면 기술 혁신의 초기에 산업을 수행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미 기술 혁신 초기 단계는 지나서 이미 실세광에도 적용이 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주라는 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뭐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생활에 이미 적용된 기업군이란 소리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뭐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블룸버그의 자료를 이용해서 닷컴 버블 구간의 나스닥의 순이익과 이 최근 5년간의 나스닥 시장의 순이익을 비교한 이런 자료인데요.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기간의 기업들의 순이익은 IT 버블 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거와 정반대로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실체가 없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지금 나스닥을 이끄는 주도주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실제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나스닥의 순이익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의 주도주들은 실체 없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반면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임에도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뭐 수소차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니콜라의 사기 사건 의혹, 이걸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걸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초기 과열, 그러니까 초기 고평가가 식으면서 지난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주도주인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금 월 가입비를 받는 구독 경제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업들은 당장의 혁신적이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일부 프리미엄은 지금 주도주들도 받고 있었다. 이럴 가능성이 크죠. 이 부분에서는 일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퍼가 약간 낮아져서 이 주가가 현실화되는 이 주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상으로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 IT 버블과 같은 이런 폭락이 도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IT 버블 당시와 현재가 약간 좀 유사한지 아닌지 요거를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당시가 폭락하기 직전에 3월 20일에 바론스라는 이 잡지의 표지입니다. 2000년 당시 그 지금 주식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데 실제 나스닥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걸 경고했던 당시 실제 이 표지 기사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IT 버블이 붕괴를 했죠.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발표한 니콜라에 대한 자료가 이거죠. 니콜라는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과 OEM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이걸 설명했던 이 레포트입니다. 지난 2000년 IT 버블이 폭락하기 직전에 3월 20일에 버닝업이라는 이 기사 내용과 이게 뭔가 좀 유사하게 보이지 않나요? 진짜 2000년 당시에 현금 흐름은 거의 뭐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가 있었고 현재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용만 봐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기술 혁신 기업들의 증시 움직임을 설명하는 아마란의 법칙을 근거로 현재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하락과 닷컴 버블 당시의 역사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또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재미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